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야기하면서 은근슬쩍 덤터기 쉬운 사람들이 있죠. 아, 이게 뭡니까? 하고 문제 제기하려고 하면 왠지 나만 삐딱한 사람으로 만드는 뭐 좀 그런 것들. 이럴 때 그냥 참는 것보다 그냥 이럴 땐 삐딱하게 나도 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또 그런 날입니다.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 8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 8월 22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5분 58초 59초 10시 6분이 되었습니다. 와, 또 이렇게 또 목요일 맞이하는군요. 항상 그렇죠. 우리 주 중에 그 80%를 이제 보내셨어요. 제일 힘든 시기를 또 보내고 있는 여러분과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 또 제작진이 저희도 힘들어요. 목요일쯤 되면 저희도 이제 좀 체력이 좀 보충이 필요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또 그런 순간이죠. 이럴 때 또 여러분의 그 에너지로 또 저희는 또 비타민 먹은 것처럼 또 힘을 낼 수 있겠고요. 또 오늘은 또 즐거운 코너 정지민님과 육재준님이 함께하는 우리 이제 헤어지자. 또 장안의 화제. 정말 그 한 인간의 그 변화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바로 그 코너. 제가 이렇게 정말 능청맞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제 그 정말 무슨 뭐랄까요, 그 막장 커플의 그 빙의가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저의 그 본래 인성이 변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또 그런 코너들이 되었어요. 뭐 좀 이따가 한 곡 듣고 와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역시나 그 2시간 전부터 또 줄 서셨군요. 감사합니다. 소녀님께서 오늘도 내가 1등 에브리바디 체크 잇 아웃 하셨고요. 오늘 사연을 좀 미리 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체크 잇 아웃. 네. 다솔님께서 출첵이요. 오늘은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순재님 성대모사가 생각만 해도 웃기네.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꽁트를 좀 만들어야겠어요. 괜찮았나요? 감사합니다. 찰나님께서 오늘 헤어질 거리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안의 말들과 헤어지고 싶던 하루였네요. 이젠 안녕? 흐흐흐. 출첵합니다. 그렇죠. 왠지 좀 스스로 나에게 던지는 말들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 나 안 될 거야. 응? 이런 것들 내가 다 그렇지.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밖에서 있는 말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밖에서 누가 나쁜 말 했을 때 정말 힘든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속으로 막 이제 고민하고 정말 그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안의 문제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모모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덥죠? 내일은 제발 선선해지길. 오늘도 기대되는 연기파 덕원님 어떤 목소리 들려줄지 기대돼요. 저는 그 연기파 그 분들의 그거에 묻어가는 어떤 그런 딸기맛 후레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네. 곰미남님께서 출첵 우이해입니다. 우회이가 아니고 덕원님 폭풍 연기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허수님께서 출첵합니다. 아싸 우이해 좀 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우이해. 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기다렸던 10시 되었습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왜 이렇게 출첵이 되지? 출첵? 출석? 그렇구나. 시생님께서 소녀님 오늘 출첵하러 안 오네요. 그럼 저장해 놓은 사진을 올립니다 하면서 또 협박을 하셨고요. 보람님께서 오늘도 출첵이요 하셨고 18 부정선거 스스로 동화되면 축하합니다. 네, 뭔지 모르지만 우리 다 같이 서로 축하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정재민님, 육재준님 또 만나 뵙고 우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오디오 푸시의 스페이스잼 듣고 오겠습니다.
nowadays. 아, 오빠. 왜 또 빨간 옷을 입고 왔어? 점쟁이가 빨간 옷 입으면 바람난다고 했단 말이야. 아, 좀 그만 좀 해라, 이제. 아이씨. 우리, 이제 헤어지자. 우리는 힙합을 하는 커플입니다. 서로 음악을 좋아해서 함께 작업도 많이 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음악을 향한 열정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그녀의 모습까지 정말 멋진 여자였습니다. 그 자체로 힙합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겐 하나의 단점 그리고 결정적인 단점. 그녀는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그 점쟁이에게 들은 말은 맹신합니다. 점쟁이에게 점을 치고 다녀온다는 저는 곤욕의 시간입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봐. 요즘 만나는 여자 있지? 아니, 무슨 소리야, 여자는 무슨. 솔직히만 말하면 용서한다, 어? 아, 왜 그래, 정말. 요즘 주위에 여자 많다던데, 뭐. 그날도 어김없이 점을 보고 온 내 여자친구는 그 점쟁이가 나한테 항상 여자가 많다면서 지금도 주위에 그럴지 모르니까 추궁을 해보라고 했답니다. 뭐 이건 또 애교에 불과합니다.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과 동해바다로 여행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가기 한 달 전에 여자친구에게 말을 했고 흔쾌히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가기 바로 전날 여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여행 가는 쪽이 동쪽인가? 그렇겠지? 아, 오빠 안 돼. 여행 못 가. 오빠 동쪽에 가면 물에 빠지는 위험이 있대. 안 돼, 가지 마. 야,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계획한 약속이야. 네가 걱정하면은 저 바닷가에 안 들어갈게. 아, 바닷가가 문제가 아니고 안 된다고. 그냥 못 가. 안 돼. 안 된다고. 안 돼. 그녀는 반대를 하다 못해 나중에는 정말 엉엉 소리를 내서 울더군요. 동해바다 갈 거면 헤어지자고 어찌나 울고 불고 난리던지 그날 밤새 싸우다가 전 지쳐서 여행을 못 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여자친구 이상해. 걔는 너랑 뽀뽀할 때도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냐? 야, 지금은 애교 같지만 너 여자친구가 점쟁이가 널 집에 가두라고 하면 그냥 가둬버릴 거야. 조심해. 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애가 얼마나 착한 앤데. 저는 친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덜컥 겁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힙합 커플인데 이게 뭐냐? 아, 정말. 처음엔 그저 그래.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녀도 좋아하니까 그녀 말을 들어주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을 서로 상대방을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그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여친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니? 오빠, 나도 나를 못 믿겠고 오빠도 못 믿겠어. 난 그냥 점쟁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도 못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도 못 믿는 이 여자. 전 자신이 없네요. 제가 보기엔 이 여자 점쟁이 남자친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나을 듯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그만 헤어지자. 네, 허경영의 Right Now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에는 또 두 분 와 계십니다. 정지민님, 육재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What's up? 네. Yo. Hey, what's up, man? Here we go. 영어가 좀 안 되는군요, 우리. 아이. 반갑습니다. Hi. Hi, hello, 안녕, everyone. 네, 정말. 오늘 첫 사연이 힙합을 하는 커플인데, 힙합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럼요. 소개가 무색할 만큼. 이게 힙합 하는 커플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쟁이를 과신하는, 이거, 점 보는 분을 과신하는 그 여친. 어떻게 할까? 결국 헤어진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점 보십니까? 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종교를 갖기 전에는 진짜 맹신 중에 맹신했어요. 제가 아마 이런 사람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했었구나. 네. 네, 종교 갖고는 안 가려고 이제 안 갔지만 네. 그냥 불안한 마음을 이게 그쵸. 자기 확신 없으면 또 이렇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붙고 싶은데 그냥 확신은 없고 공부해. 일단은 공부를 하고 뭐 자기가 자신감 있게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불안하니까 괜히 이번에 붙어요? 안 붙어요? 뭐 이따가 글쎄 이제 여기서는 뭐 이번엔 좀 힘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떨어졌대. 거기서 그렇게 보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근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어차피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붙는 건데, 그걸 굳이 점장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취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것들. 네. 이를테면 뭐 좋은 사람을 만날까요? 이런 거는 저는 물어볼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라든가. 뭐 아니면 이제 어느 쪽 땅을 사면 잘 될까요? 뭐 이런 거라든가. 진짜 모르는 거를 뭐 물론 뭐 100% 확신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명확하지 않은 거 진짜. 그런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험 합격할지를 물어보는 건 좀. 근데 거기에 있어요, 목록에. 타로를 볼 때 옆에서 한 8개 중에 2개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 처음에 정말 연애운이랑 금전운. 연애운, 금전운? 네, 연애운, 네. 금전운. 네. 거기에 뭐 취업운. 취업운, 네. 건강운. 뭐 이렇게 쫙 있거든요. 재물운. 재물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남녀관계, 부부관계. 그런 것들, 네. 연애운이랑 이렇게 해서 다 네. 통합적으로 보는 건데, 그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취업운으로 골라서 이번 주에 면접이 있습니다.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인 거죠. 시험이. 그러니까 비단 뭐 이렇게 학교 성적 그런 시험은 진짜로 공부를 하는 거지만, 면접은 이제 또 면접관들이 있고, 뭐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 이를테면 이제 뭐 검은색 옷을 입어. 라든가. 뭐 그런 거요? 아니면 뭐. 그렇게 결론을 주진 않아요. 제가 봤던 그런 점은 타로나 이런 것들은 그냥 타로. 카드 뒤집어 보고 네. 그렇게 막 저는 그런 점집에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진짜 왜냐면 거기에 들어요. 들어가면 제가 너무 막 진짜 맥을 못 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정말 맹신할 것 같고.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저는 진짜 지민님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무속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타시는 그분들의 네, 아예 집으로. 진짜 정말 그 본격 점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건 줄 알고 지민님께서 그런 것도 보셨단 말이에요. 생각했는데 타로 같은 경우는 좀 귀엽게 애교 삼아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걸 아주 취미삼아 많이 잘 봤죠. 근데 점집 같은 데는 아직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가자고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 주변에 가자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당 하시는 분도 계셨었고. 네, 그러니까는 갈 기회는 많았는데 네. 그냥 그냥 재밌겠다. 나중에 가보자 해놓고서는 계속 미뤘어요. 그것까지는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타로도 그렇게 맹신을 하는데 내가 나를 아는데 타로 그 집에서 또 사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요?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토종비교도 보고, 이렇게 또 아줌마 아저씨들이 로테이션 되게 돼 있어요. 한 칸 옆으로 가면서. 이거 무슨 그 김밥 나라 같은 느낌인데요? 초밥집. 모든 음식 다 있는 그. 초밥집에서 이렇게 롤 굴러가면, 나 이거 약간 이렇게 뽑는 것처럼. 그렇구나. 네, 그런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너무 깊은, 딥한 데 빠진 게 아니라서. 좀 네, 되게 안심이 다행이죠. 되네요. 근데 이 여자친구분은 그런 딥한 데를 가시는 것 같아요. 딥, 그죠? 그렇군요. 제주님께서는 그 점에 대한 그 경험과 기억이 있으세요? 예, 저도 예전에는 이제 종교가 있어서 네. 지민 씨처럼 저는 아예 그 절 입구도 안 보고 다녔어요. 보는 것도 죄 짓는 것 같아갖고 지금은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종교 없어지면서 이제 저희는 직업이 이제 아무래도 불안정한 직업이니까 네. 동료들 따라서 재미삼아 한두 번 갔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점은 아까 타로 이런 것도 저는 점이라기보다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 네. 담요 펴놓고 패뜨기 하는 거. 화투로 오늘 일진 보잖아요. 그런 가벼운 거고 뭐 별자리 보듯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점은 이제 신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누구의 입신을 받아 무슨 도령 이런 네. 거 다 해주고 작두 타고 그런 거.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 맞출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전혀 얘기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 성우 아니면 아나운서다. 오.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목소리도 안 들려주셨어요? 목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생년월일만 딱 줬는데 그래서 되게 그럼 놀랬죠. 그리고 뭐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제가 40이면은 이렇게 큰 스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국민 TV의 스타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저희 선배님이 네. 그 무속인 심진송 씨라고 해. 그게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이잖아요. 대통령 네. 맞추고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그 책도 나오고 TV도 나오고. 네. 저희 선배가 그 성우로서 굉장히 잘 나가셨고 그 와이프분도 굉장히 탑이어서 잘 나가고 아주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유명하실 때 그 녹음실에서 그분을 마주쳤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심진송 씨가 잠시만요 이러고 모르는데 말을 걸어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저도 바쁜데 선생님한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선배가 제가 좀 바쁜데 저도 이랬는데 녹음하면서 그게 걸린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딱 나왔는데 안 가고 기다리시더래요. 그때 이제 책 써서 그분이 좀 뜨셨을 때 그래서 앉아 있더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러더니 1년 동안 차 바꾸지 말고 이사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 물 건너 가지 말고 이 세 가지 꼭 절대 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선배님이 차를 바꾸셨고 왜냐면 워낙 그때 잘 나가실 때니까 그 부부가 다 그랬으니까 바꾸시고 이제 집도 더 크고 좋은 데로 이사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괌으로 이제 가족들 자식들하고 같이 다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놀러 갈 때도 너무 바쁘시니까 가기 직전까지 녹음을 하시다가 비행기가 원래 안 기다려 주잖아요. 근데 5분인가 10분을 기다렸다. 늦게 와가지고 전화해서 막 하고. 그리고 이제 타고 가셨는데 괌에서 추락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좀 듣고 좀 소름 돋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는 이제 유명한 얘기인데 그 선배님이 이제 장세준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만화에서 주인공 많이 하시고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근데 그때 그래서 그 일가족 분이 다 이렇게 아기들도 어렸었는데 그런 거를 들을 땐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거 뭐 알았다 한들 막을 수 있을까? 만약 운명이라면 또 그런 면이 있고 몰랐다 한들 알았다 한들 맞아요. 운명이. 대체로 이제 그러더라고 경험담을 이게 들어보면 과거에 있던 일은 되게 잘 맞춘다고. 웬만한 데 가면 맞아요. 이제 원래 이랬고 어릴 때 아팠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건 되게 잘 맞춘다고 하는데 또 미래의 일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 맞았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랬어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이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인상 이런 것들로 어떻게 또 미뤄서 약간 통계학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맹신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점 보러 간다 그러면 100이면 100 친구 따라서 친구가 괜찮다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친구가 가자 괜찮다 그랬을 때 에이 그런 걸 믿냐? 난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볼까? 그럴까? 하고 소위 말해서 귀가 얇은 사람들이 좀 그런 친구의 제안에 좀 솔깃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친구의 친구로 해서 엮이는 그 서클이 귀가 얇은 사람들 서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을 또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맞은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고 맞아요. 좀 그런 거 아닐까 그들끼리 싶어요. 공유하다 보면 거기 진짜 용하다 막 이렇게 되면서 맞아 대박 다시 그 집으로 와 단체로 출발하고 그리고 또 귀 얇은 친구 찾다가 야 이 집이 대박이라면서 또 이제 다 맞췄잖아 내 친구 막 이러면서 물론 이제 진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사고인데 맞췄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대부분 우리가 물어보는 사사로운 것들 중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그리고 좀 그걸로 해서 마음이 좀 편해지면 좋긴 하겠는데, 보통은 좀 더 불안해지지 않나요? 저는 그게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줘도 제가 거기 안 빠지는 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방심을 해요. 그리고 나쁜 얘기는 찜찜하게 계속 신경 쓰고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좋은 거고, 나쁜 얘기를 해줘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영화였는데, 저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하기 전에 4년 전에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에 나쁜 역이다. 이런 색깔의 역을 할 것. 까만색. 네, 그리고 뭐 감독도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이고 다 마치 신기했는데 뭐 그다음에 이제 한두 번 듣다 보면 뭐 잘 될 거다 하다 보면은 네. 자기가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기대는 게 습관이에요. 맞아. 나는 뜰 사람이야. 난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런 게 24시간 날 만나는 사람한테도 아무래도 그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으면은. 그쵸. 뭐 즐거운 일이 생길 거야. 잘하는 사람은 전 성공 못 한다고 생각해요. 그 좋아하는 말 중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네. 일을 잘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네.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말을 들어도 그게 만약에 내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 인간의 습성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대부분 네. 그렇죠. 내일 너 시험 패스할 거야 그러는데 죽기 살기로 밤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안 좋은 얘기는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을 또 염두에 쓰고. 그래서 저는 백해무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피할 수 없는 결과라면 그걸 미리 안들 뭐 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게 신탁이라는 게 좀 약간 애매모호한 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를테면 너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 거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하지 않는 게 좋다. 혹은 이제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을 자중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 많고. 저희 젊었을 때 한때 나이트에서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가면은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끼리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그럼 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근데 제 친구가 이거를 하면 항상 100% 먹힌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딱 오면 안녕하세요. 몇 명 왔어요. 얘기하다가 자연스럽다. 오빠 직업 뭐예요? 그러면 나 전봐 이러는 거예요. 점쟁이가 아닌데. 그럼 정말 그래서 저도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저도 나중에 이제 같이 했는데 정말 100이면 100 다 걸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 허점을 반드시 노출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을 뭉뚱그려서 한다고 조건 씨가 얘기한 것처럼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딱 굉장히 많이 노는 스타일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진짜 전봐. 그래요. 그럼 난 요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너 요즘 조심해야지. 그러면 오늘 일찍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조심해야지. 뭘요? 그러면 야 네가 알면서 왜 그래? 너 지금 하다 걸리면 그거 어떻게 될지 알아? 가족 다 작살나. 그러면은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오빠 저 사실은 미성년자인데요. 얼마 전부터 아는 언니가 소개해줘서 사실 그런데 나가면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경찰이 와서 되게 겁이 났거든요. 불게 돼 있어. 저 사람이 우리가 점 보러 갈 때도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가 맞춰봐 이러지 않잖아요. 한두 마디라도 이렇게 정보를 주게 돼 있고.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마치고.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고 그런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덕원에 사연으로 올려주시면. 그럼 제가 세 명의 점쟁이가 이런 거죠. 저희의 신기로. 아까 저희의 촉으로. 얘기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왜 어떤 종류의 일인가가 있으니까 이제 자녀 교육 문제다라고 쓰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문제든 못해서 문제든. 그러면 이제 딱 봤을 때 표정을 보고 공부가 잘하는 것 같다. 좀 약간 자신감 있어 보이면 공부는 잘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던가. 이제 아니면 좀 약간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공부하는 거는 다 이제 본인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좀 그런 식으로 뭉뚱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고정 멘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들도 요런 부분에서 요런 멘트와 요런 멘트. 근데 정말 여기 오늘 얘기 중에 다 집중해 보면 미래는 정말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넌 붙어라고 해서 안 하면 정말 안 붙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된 건 정말 맞추는 건 쉽다고 들었거든요. 일정 주어진 정말 사주가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얼굴 보면 대충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인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건 과거는 정말 잘 맞출 수 있대요. 근데 미래는 그냥 느낌. 그리고 원래 주어진 사주에
이렇게 명이 네. 짧다라고 하면 이제 조심할 것들, 물에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죠. 건강 조심하라고 그러고 얘기하면. 저희 라디오 조심하셔야 돼요. 웃겨 죽을지도 몰라요. 네. 배꼽 빠져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미래는 정말 자기가 다 고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쵸. 과거에 어떻게 됐든 미래가 궁금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좀 확고한 의지로 네, 맞습니다.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전쟁에 때 빠져버리면 거기 정말 맞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빠 동쪽에 가면 물에 빠지는 위험이 있대. 그 물놀이 가니까 위험한 거지. 동쪽이 얼마나 똑같은 말 많은데, 아니야 그게. 동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 중에 4분의 1이 동쪽인데. 저는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어떤 거요? 영화 나비 효과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저희 김민중의 네. 나비 효과 말고. 네. 그 나비 효과에서 그 주인공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네. 자기의 그 잘못된 과거를 돌이키기 위해서 가서 다시 다 바꾸잖아요. 근데 바꾸면 바꿀 때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또 미래가 펼쳐지고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엄마 자궁에서 스스로 맞아요. 낙태를 그런 하는 영화니까. 네. 되게 저는 그 마지막 장면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존재하지 아예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하구나 하고. 그게 감독판 결말이 그렇죠. 또 있고, 네. 네. 그렇게 그게 영화로는 그걸로 안 나왔어요. 그게 감독판이었어요. 안 봤는데. 근데 워낙 오래된 영화니까 극장판이랑 감독판이랑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응, 맞아요. 얘기했는데. 오 마이 갓. 네. 저번 보시려고 했나봐요. 그냥 안 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버테러 라이브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감기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저 영화 못 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난 한 2년간 못 본 게 너무 많아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점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요. 네. 정말 우리 노력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 예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해가 진짜 안 뜨는데. 맞죠, 날씨? 네, 우산 갖고 나가면 비 안 오잖아요, 우리. 그리고 뭐, 비 오든 해 뜨든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만의 부적, 비 안 오게 하는 부적, 우산. 우산. 내가 우산을 들고 나가는 순간 비는 안 온다. 제가 장화 신는 날은 비 안 와요. 진짜로. 그럼 좀 약간 예쁜 걸로라도 신으면. 제 그냥 땀띠만 나고 그냥 비는 안 오고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믿지 못할 세계 듣고 오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귀신 소리인데 뭡니까 대체가? 깜짝. 일단 양파의 믿지 못할 세계 듣고 왔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민님께서 또 소개해 주실 건데요. 예, 제가 제나 엄마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제목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못 헤어지는 나의 그것. 편식. 편식. 저는 개인적으로 편식하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좀 진짜요? 가린 음식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심각해요. 이분은 그런가요? 네. 채식주의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좀 비건. 그 비건이 그거죠. 채식주의자 중에 채식주의자. 우유도 안 먹는 거죠. 예. 여기 사연이 심각합니다. 지금 생선도 거의 지금 읽어드릴게요. 네. 기가 막힙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단순한 채식주의자가 아닌 비건이었습니다. 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먹지 않았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그냥 먹지를 못했습니다. 냄새에 너무 민감해서 먹으면 바로 토할 정도였어요. 비건이지만 채소 중에서도 향이 강한 채소는 또 먹지 않았습니다. 달걀도요. 그래서 제가 먹는 음식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그게 저의 엄마의 가장 큰 걱정거리였어요. 특히 생선 종류는 밥상에 올라오기만 해도 엄마가 요리만 해도 집 밖에 나가서 냄새가 빠질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생선에 대한 거부감은 심했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생선, 고기를 너무너무 또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도 없고요. 제가 기억하는 5살 정도 때도 이미 저는 편식으로 무척 고생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니 대학 생활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닐 때도 항상 메뉴 고를 때마다 문제가 되고
그래도 친구들의 배려로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문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회식이란 문화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겠어요. 대충 어떡합니까, 이걸? 제 식성을 알기 때문에 메뉴를 고를 때마다 이건 먹어? 이것도 못 먹나?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주위에 민폐를 끼치게 되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육식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것은 과자처럼 바싹 구운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노력한 결과 지금은 몇 가지 고기는 먹습니다. 아니, 뭐 좀 좋아합니다. 모든 고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생선이나 해물 등 바다나 강에서 나는 것은 아직도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먹는 것은 다시마, 미역, 김, 아주 잘 볶은 멸치 정도? 먹을 수는 있지만 또 좋아하진 않습니다. 생선이나 해물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 보는 것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습니다. 아, 어떡해요. 아니,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외계인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 저게 뭐야! 하면서. 이것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1%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편식을 하다 보니 평생을 빈혈로 시달리고, 아기 낳을 때는 그 비싼 철분 주사를 5대나 넘게 맞고, 수혈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왔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저의 신랑도 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분 서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쵸? 아니, 더 심합니다. 잘 만나셨네. 데이트를 하기 좀, 데이트하면서 식단이 좀 맞을 수 있는 상대가 만난 것 같아요. 제 남편은 버섯, 토마토 등 향기 나는 채소 절대 안 먹습니다. 물론 모든 채소가 향기가 있겠지만 향기가 강한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와. 꼭 저 어렸을 때의 습성과 같습니다. 저는 노력해서 이제는 토마토, 버섯 등 채소는 먹는데 자랑이다. 신랑을 경악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저보다 더 생선이나 해물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합니다. 제가 멸치라도 먹으면 순전히 저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멸치는 먹거든요. 근데 저를 개고기라도 먹는 것이냐 증오의 눈길로 저를 봅니다. 그건 좀 센데요. 네. 생선이나 해물은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생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역, 김, 뭐 이런 것도 손도 안 댑니다. 김치도 엄마가 젓갈을 빼고 담아주시지만 가끔 사서 먹을 때는 푹 익을 때까지 삭혀서 젓갈 냄새 안 날 때 먹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되는 것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저희 딸이에요. 이제 곧 돌이 되는데 유난히 입이 짧아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작아요. 이것저것 영양 있는 거를 챙겨주고 싶은데 부모가 이렇다 보니 이유식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배달 이유식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애가 커갈수록 반찬에 대한 걱정이 너무 됩니다. 생선은 냄새도 쳐다보기 싫은데 부모 밑에서 과연 제대로 된 영양분 섭취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정말 이 편식의 버릇과 어떻게 이별할 수 있을까요? 저요? 38년 노력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돼요. 가끔 친구들은 덜 비린 생선들이 있다. 요리만 잘하면 비린내도 안 난다. 라고 저를 꼬시는데 저는 젓갈 넣은 김치 먹고 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정말 이 편식 저 헤어지고 싶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어우, 사연 좀 진짜 힘드시겠네. 네, 정말 좀 힘든데요. 이게 좀 어려운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생선도 못 드시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아까 채소도 향이 강한 건 잘 못 드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렇죠. 왜, 생선이나 약간 비린, 역한 냄새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향신료나 어떤 좀 향이 나는 그런 어떤 야채를 쓰잖아요. 네, 고수, 뭐 마늘, 뭐 양파, 맞아. 뭐 파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냄새를 좀 가리고 또 맛을 더하는데 또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사연이기 때문에 또 약간 뭐 좀 편한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이게 또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또 고통스러운 자신의 문제가 일이겠죠. 그렇구나. 이제 남편이 더 심해. 어떡하지? 근데 또 이제 아기가 문제야. 어떡하지?까지 간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 친구 중에서 육고기, 회를 못 먹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못 먹어요.
회 못 드시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맛이 각자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친구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자취 같은 거 하면 이제 뭐, 보통 이제 잘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 같은 걸로 보통 영양 보충하는데, 이 친구는 가면 냉면밖에 못 먹는 거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 친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기를 먹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네가 고기를 맞아요. 먹냐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죽겠더라고. 그 친구가 또 이제, 그 드라마 PD로 일을 하는데, 또 막 촬영하고 나서 끝나고 먹을 때, 고기를 안 먹으면, 이제 먹을 데가 없으니까,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분처럼, 아니, 좋아합니다로 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합니까? 특히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잖아요. 네.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배달 이유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아까 여기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러셨고 저도 그렇고 이게 자기가 이분은 모르겠어요. 채식이나 향에 또 강하신 분이라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거 못 먹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걸 끝까지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사람도 먹고 나도 먹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거 먹어야겠어라는 생각으로 저는 회를 이제는 한 점, 두 점 해서 그 조금씩 먹고 회로 처음에는 막 매운탕에 다 집어넣었어요. 제가. 샤브샤브에 드셨구나. 네, 거의 샤브샤브 때. 근데 애들은 회를 좋아하니까 뭐 하냐고 화를 그렇죠. 막 내고.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냅니다, 진짜로. 네, 이분은 향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저는 입안에 그 촉각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생사의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싫어했던 게 버섯. 안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으로는 뭉글뭉글한 걸 못 씹는 거거든요. 버섯, 냉면을 못 먹었어요. 안에 뭉글뭉글 하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감으세요. 네. 버섯, 살아있는 내장 냉면, 느낌. 회, 그리고 옛날에 되게 지금도 못 먹지만 명동의 유명한 칼국수 집에는 그 밀가루가 아니라 조금 능글능글한 것 같은 식감이 있어요. 약혼 냉면 싫어하시겠군요, 아주 그냥.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약간 퍼진 면. 펴진 밀가루 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감자나 전분 이런 섞인 느낌이거나 좀 약간 그런 식감을 너무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감자 수제비 별로 안 좋아하시겠군요. 차라리 그냥 수제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밀가루나 이런 건 너무 좋아하는데 감자처럼 쫀득하고 막 한 번 먹고 이거 아닌데 약간 좀 이런 게 있어요. 젤리 드세요? 젤리는 먹어요. 제가 그런 팥빙수에 들어있는 젤리는 별로 안 좋아했었고요. 네. 옛날에 우리 막 얼렸다가 녹여 먹는 그런 류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맛있게 먹고. 근데 난 못 먹어라고만 계속 제 대학교 때까지 김치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전 지금까지 말해드렸던 그것들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음식들을. 네. 분명히 딴 거 먹을 거 많으니까 그거 안 먹어도. 근데 서울에 오고 제가 자취를 하면서 일단 뭘 먹는 게 급해진 거예요. 막 보이는 거 맛있는 저 사람들 단체로 회식 갔는데 쫄쫄 굶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콘버터가 있잖아요, 우리겐. 그렇죠. 콘버터를 많죠 먹었죠. 그리고 리필을 막 하고 꽁치구이. 새우 주세요. 막 해서 또 먹고 또 그런 것만 먹다가 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맛있는 것들을 분명 다 즐겁게 먹고 있는데 나만 못 먹고 있냐. 좀 기분 나쁘죠. 나도 여기서 똑같이 회의하고 나머지 이제 똑같이 보상받으러 회식하러 왔는데 왜 나만 못 먹지 하면서 이제 회를 또 한두 점 먹기 시작하고 또 자취하는 친구들이 김치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김치만 꺼내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급해. 일단 먹고 김치 먹고 또 하다가 보니까 또 친구가 요리 잘하니까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버섯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막 조금 뭐 시작하려 송이버섯 구워 먹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방법이 있더라고요. 못 먹는다고 하는 건 그냥 자기가 안 먹어버리는 거지. 그 방법대로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 또 먹게 되는데 처음에 좀 겁내고 난 이거 안 먹어 나한테 안 맞아 난 토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식을 좀 가리시는군요. 네. 전 놀랐어요. 저는 사실 별로 안 가리실 것 같고 뭐든 잘 드실 것 같고 씩씩하고 이게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좀 약간 쿨한 성격으로 생각했는데 되게 예민한 여성이셨군요. 그 입안의 식감 때문에. 저 또 고기처럼 이런 거는 또 기가 막히게 먹어요. 대주님 미끌미끌하고 개불 이런 거 절대 못 드시겠네요. 멍게해상 이런 것도 못 먹었고 제가 그것도 못 먹었어요. 족발의 그 껍데기랑 보쌈의 그 흰 부분, 고기 말고 흰 부분 있잖아요. 지방, 그죠. 이제 입안에 그 감들이 오셨나요? 그 되게 감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는 다 먹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대주님은 음식 가리시는 거 있어요? 저는 개고기는 잘 못 먹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속아서 먹었었는데 맛은 고래고기라고 보통
아니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뭐 오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리탕이랑 같이 하는 데여서, 먹었었는데, 먹으니까 저는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 좋은 현상이 저는 바로 오더라고요.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막. 너무 안 먹은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게 좋은 거래요. 어쨌든 뭐, 근데 저는 일단 알고 난 다음에는, 그냥 제가 뭐 개를 사랑하고 개를 키우고 뭐, 애견 좋아하고 이러진 않는데, 그냥 심리적인 거부감이 그냥 괜히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는 뭐 다 잘 먹어요. 빵 안 먹습니다. 빵이요? 네, 과자, 빵 진짜 좋아하는데 전 도대체 빵을 사람들이 왜 먹는지. 저 빵이랑 과자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위가 있어요. 저는. 저도 아이스크림 배도 따로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잘 못 먹고 저는 이제 빵배, 면배 따로 있어요. 저는. 면은 무한대로 들어가고. 와, 또 밀가루를 좋아하시는구나, 부모님도. 이 근처에 빵집 맛있는 데인데. 지방도 가면은, 저 얼마 전에도 전주 가서 봤는데, 그 지방마다 그 유명한 빵집들 있잖아요. 전주면 풍년제과군요. 바로 아시네요. 풍년제과에 그렇게 좋아하시네. 초코파이랑 이제 정답. 네. 그 초코파이도 제가 먹었어요. 네. 먹었는데, 좀 한 입 먹고 바로 이렇게 버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왜 먹지? 저는 하여튼 빵이 전혀 맞질 않아요. 진짜요? 근데 체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정말. 맛이 없어요. 일단.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 빵 케이크 이런 거 못 참겠어요. 전 다이어트를 했었는데도 그거 못 참겠어요. 저 한 우유만 있으면 한 12개도 먹었죠. 그 초코 케이크 있잖아요. 우리 많이 먹는. 네네네. 몽 초코 케이크 있잖아요. 저는 케이크도 안 먹어요. 저 공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면 배가 더부룩하고 이렇게 힘들 수 있으니까. 공부부터 막. 달달한 걸 조금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하는데, 뭐, 저녁에 공연하면 점심은 먹고, 이제 저녁 때는 간식 같은 걸 보충하는데, 저는 막 그런 거 24개들이 한 통도 다 먹고 들어가거든요. 배가 별로 안 부르니까. 그리고 또 열량이 확 올라오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뭐, 저녁 가뿐하게 끝나면 또 도시락 먹고,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좋겠다. 살이 안 찌시네요. 열받네.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네. 좀 고민이긴 하신데 영양 문제나 이제 그렇죠. 2세 때문에 특히 2세 문제는 정말 그쵸.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정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독행을 평생 그럼요. 절대 살생하지 않으시는 남으로 하여금 살생하게 해도 안 하고 이런 또 좋은 점도 있는데 근데 제나 어머님은 여기서 보면 이제 노력하시잖아요. 좀 먹어야겠다. 내가 정말 역하고 몸에 안 받지만 건강 생각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분께서 그걸 좀 안 받쳐주시고 왜냐면 또 이제 아이 생각하면 그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먹는 거에서 보고 또 먹게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희에도 이제 한 이제 7개월, 8개월째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막 과일 같은 거 찍고 먹거든요. 애기 엄마 과일을 진짜 좋아해요. 근데 좀 닮는 것 같은. 묘하게 다 닮더라고요. 맞아요. 다 식상을 닮기 마련인데. 그리고 막 고구마도 막 먹고 막 애가 이빨도 2개밖에 없는데. 갈가먹죠.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이게 잘 먹으면 참 좋고 이런데 안 먹고 그러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럼요. 부모 마음이 그렇죠. 맞아. 그래서 사실 좀 이럴 때 부모님이 좀 내 개인 취향은 좀 아니더라도 억지로라도 좀 먹고 먹이고 해야 될 텐데 그 남편분께서 좀 안 도와주는 것도 좀 속상할 수가 있고 맞아요. 또 아이가 잘 못 먹는 것도 속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기가 잘 모르게 그 이유식에 조금씩 넣어서 갈아 버리는 거예요. 갈아서 먹이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별 희한한 것들을 다 갈아서 뭐가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갈리면. 그러니까 뭐 다시마, 미역 이런 거를 그냥 갈아서 그냥 죽이랑 같이 해가지고 다시마, 미역 그다음에 이제 뭐 멸치 뭐 또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갈아 넣어가지고 맞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죽. 사실 그 매트릭스 같은 데 나오는 거 푹 하면 나오는 그런 죽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먹였는데 잘 먹었대요. 막 먹이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몰래 먹지 않을까? 몰래 먹이는. 이분은 어떤 무슨 특별히 그 육식이나 그 생선을 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싫어서 안 드시는 거잖아요. 네, 못 드시는 거죠, 그냥. 근데 바꾸시기 진짜 뭐 거의 30몇 년 이렇게 하셨는데 두 분 다 본인들이 원해서 싫어서 안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찰 음식이라고 그런 서울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백질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하지 않고도 그 음식 야채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를 많이 보시고 또 먹으러 또 다니시고 이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다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 이 채소나 야채로 만든 고기 뭐 이렇게 해갖고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봤었거든요. 네. 근처에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제 입에는 고기 같지 않은데 왠지 좀 아쉽고. 네. 콩고기라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콩고기라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짜장라면에 들은 고기라고 씹는 그것들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콩고기 같은 걸로 만들었다더라고요. 진짜 고기가 아니래요. 되게 배신감 느꼈잖아요. 그거 알고. 저는 배신감 안 느끼고 그냥 저는 고기 넣고 끓여 먹습니다. 부자네. 근데 제가 옛날에 리포터를 갔다가 그런 채식하시는 분 중에 되게 유명한 누구셨더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그분이 어떤 동호회를 하나 갖고 계세요. 그리고 통영 쪽에 어떤 집을 크게 사셔가지고 거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에 갔던 건데 요리를 너무 잘하세요. 근데 진짜 고기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요. 잡채도 있었고요, 거기에. 그리고 무슨 조림 같은 것도 있었는데 분명히 생선이나 고기 같은 것들 다 드시는 거예요. 저도 맛있게 먹었고 워낙 또 요리를 잘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 이게 채식이야? 약간 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알아보시고 이걸로 어떻게 좀 덕원님 말대로 어떻게 속여서라도 음식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그냥 잡채를 분명히 뭐 그런 면도 우리가 파는 그런 당면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게 다 되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곤약 같은 걸로 이제 한다던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런 방법을 모르시고서 지금 걱정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방법들이나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레시피를 조금 찾으셔서 그리고 나는 이 생각도 했거든요. 배달 이웃이 왜 우리가 애기들 분유 같은 거 타주는 거 보면 분유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숟갈씩 먹은 것처럼 배달 이웃이 중학생 때까지 먹었어요. 제가 띠동갑 동생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죠. 그래갖고 동생 분유 탈 때 집에 가서 타와 이러면 안 그래도 분유 비싼데 그때 비싼 줄 몰랐죠. 그거 한번 입에 털어놓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해도 그냥 입에 물고 엄마한테 걸릴까 봐 여기서 이러고 입에 물고 해주고 했었는데 약간 이제 애기들 이유식 같은 거 오면 그리고 우리 애기가 어떤 맛을 먹나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라도 같이 조금씩 드셔보시고. 맞아. 저도 이유식 하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맛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오늘은 되게 맛있는데? 하면서. 맞아요. 저 옛날에도, 그리고 요번에 조카가 있는데, 조카도 이제 배달 이유식이 끝나면 배달 반찬 같은 게 있어요. 저염식으로 만들어 오는. 그래서 그 반찬들을 먹어봤는데 또 장조림 이런 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멸치 이런 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영양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그 정도의 이유식 같은 것도 어른들이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배달 이유식은 분명히 시금치도 나오지만 장조림 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애기가 다 먹지 못하면 같이 좀 애기와 같은 그 심정으로 식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 식사를 뭐 애기만 특별하게 애기라도 특별하게 먹이고 싶다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그 가족의 식사라는 건 사실 진짜 가족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제나 어머님께서는 이제 아기를 위해서 같이 먹을 마음의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남편분과 함께 좀 같이 어떻게 이거 한번 먹어보자 해서 뭐 조금 이제 냄새 덜 역한 걸 찾아서 먹어본다든가. 근데 아마 노력을 하셨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아이에게 뭔가 좀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나 어머님께서 댓글로 지금 들어왔는데 왠지 제 얘기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아무튼 정말 아이가 가리지 않고 좀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기를. 물론 나중에야 자기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어릴 때는 좀 잘 먹을 수 있게 좀 많은 노력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애기도 이제 나중에 크면서 저처럼 사회생활, 또 제나 엄마님처럼 사회생활 하면서 또 바뀔 거예요, 식성은. 스스로 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테니까요. 또 먹였는데 안 먹으면 또 속상하시고 하시니까. 맞아요. 크면서 다 변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노라조의 고등어를 듣고 와서 또 마지막 사연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 공채, 갈채, 오리아!
달린다 너에게. 네, 노라조의 고등어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참 음식 가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다음 사연은 저희 육기준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좀 긴 사연이 있네요. 소녀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는 결혼한 지 11년 차 부부예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11년 차인 지금도 둘만 있으면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설레임, 수줍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어색함이죠. 아이들은 초등학생 2명이 있어요. 맞벌이를 하느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댁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살기 시작한 건 5년 정도 됐습니다. 남들은 아이들도 없으니 신혼 분위기겠다며 부러워했지만 막상 저희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회사 일로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못 들어오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이 집에 왔던 흔적이 있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집에 왔다 간 흔적이 있는, 한마디로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살았다는 거죠. 어쩌다 같은 날 집에 들어가면 저녁을 각자 해결하거나 아무 말 없이 저녁을 먹고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 다른 일을 했죠. 잠을 잘 때에도 다른 이불을 펴고 다른 이불을 덮고 자고요. 한 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어찌나 답답하고 신경 쓰이던지. 결국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리 네 식구는 같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만 하던 제가 갑자기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건강도 안 좋았으니까 더욱 예민해졌겠죠. 남편과는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고 말았죠. 점점 남편과는 멀어지고 급기야 이혼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제가 살림과 육아에 조금 익숙해지고 건강도 회복되면서 일도 다시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덜 다투게 되고 지금은 다툼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색한 건 안 없어지네요.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는 왁자지껄해서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둘만 남게 되면 서로 거의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남편은 요리를 즐겨해서 저보다 밑반찬도 잘 만들고 주말엔 식사 준비를 혼자 거의 다 합니다. 딸바보 아빠라 딸아이의 애교에 녹아 사라질 것처럼 닭살을 떨고요. 저나 아이들이 아프면 밤새 잠도 못 자고 체온 변화와 약 먹은 시간을 표로 만들어 정리할 정도로 섬세하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과 둘이 있으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회사에 있는 남편이 카카오톡으로 가끔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저는 좀 귀찮습니다. 집안일도 바쁘고 어떨 땐 제가 한창 일하는 중인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짜증도 나고요. 그래서 전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나 정말 바빠. 꼭 필요한 얘기만 할 순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은 내가 내 마누라 뭐 하는지 못 물어보냐? 알았다 알았어. 안 한다 안 해. 라고 대꾸하죠. 전 그런 남편의 반응을 보고 내가 좀 심했나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제발 좀 그래줘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무뚝뚝했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연애할 때 남편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소녀 씨는 참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죠. 저한테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남편의 반응은 애교가 많은 건가? 난 모르겠는데 였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저는 한 발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터라 이 남자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애교를 원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신혼 때는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뉴스에서 본 거라든지 제가 제잘제잘 얘기를 하면 남편은 좀 차분하게 밥 먹으면 안 될까? 그런 얘기들이 무슨 도움이 돼? 라며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말수가 줄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할 땐 저보다 남편이 말이 더 많았거든요. 저는 남편의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 게 다였는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면서 서서히 변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시댁에 맡겨놓고 어제 오늘도 별로 나는 얘기도 없이 각자 할 일 하다가 딸과 아들 방 침대에서 따로 잤네요. 물론 평소에도 저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잡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몇 마디 더 하긴 했어요. 내일은 영화도 같이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1년 만에요. 그것도 제가 2장 예매했다고 하니까 내 거 취소해. 난 잠이나 잘래. 애냐? 혼자서 영화도 못 보게? 라길래 나도 안 봐. 라고 했더니 아니다. 그냥 보자. 라고 선심 쓰듯 얘기해서 보러 가는 겁니다. 그치만 아마 영화 시작 10분 전에 집에서 나가서 후다닥 자기가 좋아하는 콜라와 나초를 사고 영화가 끝나자마자 또 후다닥 집으로 오겠죠. 제가 오늘은 큰맘 먹고 애교를 떨어보려고 했더니만 남편은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라는 반응을 보이네요. 참 타이밍도 안 맞는 우리 부부.
아이들이 없으면 썰렁해지는 우리 부부. 어색한 부부 사이는 헤어지고 서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참. 굉장히 흔하고 굉장히 만성적인 결혼한 지 좀 지나면 어느 가정에나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이게 뭐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며칠 전에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부부 동반 나왔다가 또 그런 모임이 있어요. 이제 그 여자분이 굉장히 이렇게 되게 새침대기고 남자분이 그냥 정말 혼신을 다해서 8년인가를 쫓아다녀서 결혼을 한 부부예요. 결혼도 역전인가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불만이 나는 이 친구의 그런 한결 갖고 막 나한테 너무너무 정말 잘해주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남자는 이제 첫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막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8년간. 그랬는데 이제 말을 툭툭 하니까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오빠 아니 말을 나 이런 말 진짜 너무 밉다고. 그리고 이렇게 잘 친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얘기를 이렇게 툭툭 하냐고 막 그러면서 되게 하길래 저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애할 때 워낙 그랬기 때문에 그 이제 되게 서운한가 봐요, 여자 입장에서. 서운하죠. 서운해. 제가 볼 땐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였는데. 정말 이게 남들이 보는 것과 또 본인들 사이의 그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 잘못이라고 했어요. 연애할 때 왜 그렇게 해줬냐. 이게 또 뭔가, 그 말도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 좀 달갑진 않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한번 좀 분위기 어색하고, 좀 이제, 뭘 또 애교를 떨고 그래. 미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부부니까 다정하게 지내야지. 뭐 이런 선입견?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잘해주겠다, 서로 잘해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서로, 뭐랄까, 좀 더 바란다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 부부인데. 반대로, 부부인데 뭘 또 그렇게.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그게, 부부니까 그래 한다. 부부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 이걸 떠나서, 이제 부부인데, 라고 하면서 서로 기대하는 기대치가. 맞아. 뭔가 생기는 거죠. 그게 더 가까워야 된다. 혹은 왜 이렇게 유난 떠느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바라는 것들이 또 생기는 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번 마음 상하면 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서로 사연 보면 조금씩 한 번씩 노력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남편분도 노력을 한번 하셨던 것 같고 여기 보내신 분도 영화도 끊고 애교도 부려보려고 하는데 자기들 컨디션 맞을 땐 노력했다가 아닌 것 같아. 또 오늘 왜 이래. 문자로 또 그 다음날 미안하니까 뭐해. 문자 귀찮아 왜 이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서로를 좀 설레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설레임이 좀 오래 가면 좋은데. 그 설레임에서 이제 뭔가 이 사람이 그냥 챙겨줘야 되는, 안쓰럽고, 어떤 그런. 이건 이제 뚱이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셨는데요. 사랑을 하기는 쉬워도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남자분이 어떤 상태로 말이 없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분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해 준 게, 화장실 간 사이에, 남자가 말이 없을 때가 있다. 근데 그 그렇죠.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대요. 자기는 막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그 친구는 이렇게 무뚝뚝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남자는 그때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날 보여주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런 거를 입 밖으로는 못 내거든요. 그러면은 딱 다 창도 닫고,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웅크리고 있고. 누가 말 걸기도 싫고, 내가 내 모습 보여주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동굴에 처박혀 이렇게 냅두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그런 거는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제 아예 서로 좀 관심이 없어서 대화가 안 되는 상태면은,
좀 심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되게 혼자 있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라디오 진행하다가 혼자 있고 싶으면 여러분 다 나가주세요. 댓글창에서 떠나주세요. 저 혼자 있고 싶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저는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그럴 때가 가끔씩 있죠. 뭐 남자도 그렇고요. 여자분들도 그럴 때가 있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럴 때 뭐 누구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다로 떨고 풀고 수다로 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뭔가 대부분 다 동굴로 들어가죠.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딱 이 표현을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책에 나온 표현.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동굴 속에 있기를 원할 때 여자는 계속 나오기를 그러니까 일부러 막 손짓하면서 우리가 언데기 빼내듯이 갑자기 이수기를 뽑아내려고 어딨어? 더 안 나오고 나오기 싫고 그런 그 동굴의 시간을 줘라 남자들한테 그런 표현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도 제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결혼은 자유와 고독과의 그 결정을 짓는 그런 선이래요. 근데 결혼을 하면 자유는 조금 포기하고 하지만 고독하지는 않잖아요. 외롭지 않고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싸움이 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뭐랄까 좀 제 생각에 약간 막연한 도식인 것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둘 사이가 어색하고 그러면 결혼을 했지만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그건 쉽지가 않은 것 같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왜 정말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또 그게 있어요. 그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 생각에는 타이밍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래 나는 뭐 그 시간에 나는 뭘 해야겠다. 그리고 동굴 나왔을 때 또 같이 좋고. 나왔을 땐 잘해줘야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동굴 들어갔을 때 왜 이러지? 하면서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안 받아주고. 그래서 삐져 있을 때 상대방이 동굴 나왔지만 이제 이미 삐져 있죠. 이미 있으면 또 동굴 나오는 사람이 또 답답해서 왜 그러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또 동굴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안 맞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이 안 맞으니까 그 맞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냐님네 댁은 그냥 동굴 그 문제도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 그런 시기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동굴 밖에 있는데도 좀 어색해한다는 게 부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있는데 어색해하시니까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이서 뭐 취미생활 같은 걸 같이 한다던가 그 왜 뭐 이런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좋다. 네. 응? 화이팅 와 이런 느낌을 드는 거. 그런 활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뭐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제3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맞아. 아니면 그게 뭐 취미와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공공 디자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약간 좀 서로 관심사 뭐 이런 식의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해서 별로다 이런 거 뭐 이런 회사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서로의 관심사 있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재밌을 때가 있고 오히려 막 서로 얘기하면 이제 막 서로 배려하다 보면 또 이제 막 그 핀트 안 맞고 그러면 또 괜히 또 서로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제3의 이야기할 때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많이 하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동 관심사든 내 얘기든 그 당신의 얘기든 하면서 진짜 막 좀 맞장구만 쳐줘도 괜찮은 건데 자기 얘기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갑자기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지? 내가 어떻게 받아줘야 돼? 약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너무 막 장황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뭐 회사에서 뭐 이랬는데 진짜 힘드네. 괜히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지나가면 그 분명히 듣는 사람도 근데 어쩌라고가 아닐 거예요. 부부인 이상 네가 힘들지 내가 힘드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괜히 가다가 물 맞으면서 왜 회사는 그러냐? 이렇게 조금씩만 맞장구를 쳐주셔도 맞장구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 열리는 건데. 그리고 보면 두 분이 그 영화 보러 갈 때도 막 왜 그러냐 하면서도 이제 또 영화 보러 가가지고 낯을 사고. 맞아. 그러는 거 봐서 두 분 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어색함. 맞아요. 결국 이제 그 방법의 문제인 거죠. 어색함이라는 거는. 방법과 부딪의 문제고. 제나엄마님, 제나엄마님은 이제 신혼 때부터 전우회 같은 느낌을 사신다고. 저는 신랑이 말 좀 적게 했으면 좋겠고요. 맨날 나보고 톰보이라고 놀려요. 적당히 집에서도 좀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계속 조잘 하면서 어제도 힘들게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조잘 돼서 바로 화냈어요. 좀 피곤하다고 이런 걸로 이제 분위기 봐가면서 좀 하라고.
저희 따로 자는데 새벽에 무서운 꿈 꿨다고 제 옆에 누워서 한참 있다 가는가 보고 마음 풀었어요. 남편분이 되게 좀 애교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좀 이런 애교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참 상남자라서 힘드네요. 네. 아이고, 너무 크게 웃었나?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어색한 마음 풀고요. 그 두 분께서 좀 오붓한 시간 그리고 또 뭐 전후회 이상의 그 약간 그 연애 초기에 그 달콤했던 네,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가끔씩 살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쁘고 힘들어서 이런 것들 놓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 저 섬뜩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우리가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맞아요. 설레임들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찾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그 답답하고 정말 그 안타까워요. 우리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으로 만난 건데 물론 전우회와 동지에 참 좋지만 나는 그 설레임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도 설렘 잃으면 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혼은 헤어지기 쉽지 않으니까. 결혼은 설레임을 유지하기 너무 힘드니까 저는 설레임을 그냥 포기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아니 근데 연애에 설레임을 로망이 없어. 그 여자들은 싫어하지만 설레임 포기한다는 게 딴 뜻이 아니라 애틋함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어떻게 그게 설레일 수가 있어요, 계속. 저는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설레이는 게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섹시하잖아요. 애틋한 거는 되게. 제 아는 분은 결혼을 하셔서 지금 아기가 2명 있는데 아직까지도 렌즈 뺀 모습 생얼을 보인 적이 없대요. 되게 신기하죠. 세다. 그 아기가 2이나 있고 뭐 하는데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날 때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 서클 렌즈라고 여자의 눈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렌즈를 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무섭다. 네, 그래서 와 대단한데? 내가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화장을 안 한 모습을 안 보여줬다고. 그렇게 안 해도 저는 설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들의 노력이겠고 그냥 뭐 불안한 걸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진짜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확실히 그게 생얼을 안 보여주는 거, 네. 뭐 렌즈를 안 끼는 꼭 끼는 거는 아니더라도 서로 뭔가 서로를 위한 어떤 그런 매력 포인트, 설레임. 근데 설레임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맞아요. 설레임이 있어야 섹시하니까. 진짜. 오늘 이상한 섹시함이 있네. 아무튼 맞아요, 근데. 그럼 우리 좀 이제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설레임들 다시 찾을 수 있게.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소년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보편님들도 그런 것들 찾을 수 있게 바라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도 그런 설레임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 어쩌죠? 이제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노래 2곡을 들으면서 또 인사드리겠고요. 두 분과는 또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응이해 많이 사연 올려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즈원의 사랑이 어색해. 그리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빠빠. 네, 2곡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즈원의 사랑이 어색해. 그리고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듣고 왔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갑작스럽게 예고치 못한 광고가 빡! 야, 좀 어색한데요. 저희 방송의 광고, 중간 광고. 이거 미리 모르셨던 분들은 좀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중간 광고 들어가면 우리 1부, 2부를 좀 타이트하게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또 갑작스럽게 나오면 저처럼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보편적인 노래에서 또 광고가 새롭게 들어와서 또 이렇게 중간에 삽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또 방송의 흐름이 약간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죄송할 수도 있긴 한데 또 좀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도? 그만큼 또 저희 방송이 좀 더 체계를 좀 더 잡고 중간 광고를 위해서 좀 구성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개편 얘기. 저희가 9월에 한 번 또
개편이 있을 것 같다는 또 그 무서운 소식이 있는데 과연 저는 무사할까요? 여러분께서 댓글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태님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또 주셨군요. 또 처음 뵙는 아이디라 또 반갑고요. 모모님께서 벌써 이렇게 시간이.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사연 하나 아껴놨다가 또 다음 주에 쓸 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정말 아끼는 거 없이 아낌없이 주는 방송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뭐랄까 재고 막 이렇게 또 아끼고 이런 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사연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짧아도 되니까. 여러분이 사연이 짧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어떤 뭐랄까 고민과 또 그런 감동의 깊이는 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재미있게 풀어내는 게 또 저와 또 패널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저희 200%, 300% 쫙쫙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짧더라도 사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들려주시면 안 되나요? 하고 또 오늘도 왠지 또 센치한 느낌 또 팍 땡겨주는 또 그런 곡이 또 신청곡으로 왔군요.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좋아님께서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재준님, 지민님 또 인사해 주셨는데요. 두 분이 정말 항상 열심히 정말 여러분의 사연을 우리의 사연인 양 정말 자신의 사연인 양 되게 열심히 정말 생각해 주시는 거 보면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한 명쯤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재준님께서 은근히 또 보면 내공이 있으신 것 같단 말이죠.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형님은 좀 달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분과 술자리 뒤풀이를 가지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술자리를 잘 갖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없네요. 재준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덕원님은 정말 영혼이 순수한 분 같다고. 이게 얼마나 또 이게 좀 칭찬이라면 칭찬이겠죠. 엄청나게.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좀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때가 안 타고 진짜 뭔가 세속적인 그런 거에서 좀 한 발 물러선 좀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씩은 좀 약간 객기도 부려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근데 지금의 제 모습도 저는 사랑합니다. 좋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빌리 어코스틱의 그래도 나와 같다면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 너를 처음 봤던 날 네, 빌리 어코스틱의 그래도 나와 같다면 들어봤습니다. 괜찮은데요?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씩 건지는 거죠. 또 심보람 보면서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들어보고 좀 아냐. 이건 좀 아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하는 곡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한 10곡 정도를 듣습니다. 최소한. 되게 힘든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디지털 싱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함량 미달의 곡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레코드점에서 쭉 보다가 건졌을 때 웬만하면 괜찮은 거 있었는데 그래도 앨범 하나를 사면 그래도 타이틀곡은 들을만 했다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또 디지털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옥석을 가리고 그 사금을 찾기 위해서 그거 아시죠? 그거 금광을 찾아서 보면 이제 물에다가 이제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을 딱 건지는 그런 거. 그런 역할을 또 제가 해서 좋은 노래를 여러분께 많이 또 들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낌없는 신청곡과 사연, 저에게 힘이 되니까요. 많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보편넷, bopyn.net. 그렇습니다. DJ가 직접 만들고 사상 초유의 DJ가 직접 도메인을 사다가 직접 게시판을 설치해가지고 직접 스팸 메일도 다 걸르는 스팸 글도 다 걸르는 바로 그 사이트 여러분의 참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너마님께서 순수
모범 음란마귀 하면서. 참, 이게 안 맞는 얘기지만 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모범적이지만 음란한. 전 진짜 정말 삶이 진짜 되게 경건하거든요, 정말. 어떤 뭘 과잉하지도 않고, 과용하지도 않고, 과음, 뭐 이런 거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섹시함을 추구하는. 이런 게 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될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네, 좋은 점만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섹시한 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아닌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은가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좋으신 분 있으면 제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반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피님께서, 덕원님, 걱정 마세요. 쭉 함께해요. 하고, 또 이 개편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저희 마음을 또 달래주시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팟빵 어플에 있는 청취자 게시판에서 저희 방송이 방송 후기 댓글 숫자가 2위입니다. 왜 1위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더 섹시하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저희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에피톤 프로젝트에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 듣고 오셨습니다. 좀 감성적이군요. 저는 에피톤 프로젝트 차대정 씨와 두 번쯤 만난 적 있습니다. 부럽죠. 녹음하러 갔다가 만나서 처음엔 좀 못 알아봤어요. 왜냐면 그분이 얼굴 되게 알리면서 활동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왜 노래가 먼저 엄청 알려져가지고 그 외에 활동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굴 잘 몰랐는데 또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봤는데 저는 이분이랑 개인적 친분은 없는데 이분이 아마추어 때 작곡가 커뮤니티에 데모곡 올릴 때부터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감성적인데 막 잘한다 하더니만 어느 순간 이제 넘사벽이 되어버렸군요. 제가 넘어버리겠습니다. 유분투님께서 지나간 국민TV 라디오 듣다가 알게 된 말입니다.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에 이윤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인데 뜻은 가물가물하고 아무튼 과일을 앞에 놓고 1등으로 달려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애들이 손잡고 같이 달려가서 과일을 함께 먹었다는 감동의 이야기. 저도 이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야 너희들 중에 1등한 친구한테 이 과일 다 줄게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가서 다 같이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 같이 달려드리겠습니다. 개편 두려워 마세요 하셨는데 울컥하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방송이라는 건 진짜 어떤 진행자나 혹은 제작진이 한둘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청취자와 정말 상호작용하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가제는 개편이라고. 개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신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씩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새로운 음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맞아요. MBC 라디오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개편과 동시에 유명한 DJ분들이 하차하신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개편. 정말 무섭구나 생각했는데 딱 오늘 왔는데 개편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나도
빨리 다음 번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진짜, 생각보다 라디오를 하면 뭐 하루에 2시간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애정과 이런 것들을 쏟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의 시간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또, 새로운 음반 작업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쉽지만 하찮은 용어도 많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또 그런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 같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이 있는 이 순간을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또 보내는 게 좀 큰 의미가 있겠죠.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오늘 8월 22일 목요일 방송인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에 좋은 말씀과 함께 또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왠지 좀 좋은 것 같고요. 또 기운이 나는 또 그런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은 하루만 더 이제 또 보내고 나면 또 편안한 주말이 오겠죠. 많은 분들께 위안이 되는 또 목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언니네 이발관의 표정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다들 아름다운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